미국은 프레데터 무인 정찰기를 공격기로 사용한 이후 중동 지역 전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런 무인 공격기의 성능에 매우 만족해서 프레데터 D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자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데터 무인기 판매에 만족한 미국의 군수업체 제너럴 아토믹스는 미래에 쓰일 신형 무인기 개발에 나섰는데, 그게 바로 프레데터 C 어벤저입니다. 프레데터 C 어벤저는 다른 무인기 형제들보다 훨씬 진보한 무인 공격기로 스텔스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프레데터 C 어벤저 기존 무인기들은 단가 절감을 위해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하는데, 프레데터 C 어벤저는 스텔스를 추구하다 보니 제트 엔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제트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 추력이 매우 좋아져서 프레데터 D 리퍼 무인기보다 최대 이륙 중량이 8.25kg으로 MQ-9 리퍼의 최대 이륙 중량인 4,760kg의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MQ-9 리퍼보다 약 50%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프레데터 C 어벤저의 최고 속도는 시속 740km 수준이며, 넓은 날개 때문에 작전 시간이 20시간이나 가능합니다. 상승고도 역시 기존 MQ 시리즈보다 높은 6만 피트 상공까지 상승이 가능하여 전반적인 비행 특성 면에서 이전 무인 공격기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스 특성을 활용하여 차세대 전장에서 방공망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도 공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광학 센서 시스템 역시 진보하여 F-35 전투기에 탑재된 광학 타겟팅 시스템인 EOTS 소형 버전인 얼러트 탑재되어 지상 공격 목표물을 광학적으로 타겟팅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링크스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해서 탐지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으며, 정찰기에 쓰이는 MS-177 다중분광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어서 정찰기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10km 상공 위에서도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프레데터 C 어벤저에는 내부 무장창이 달려있어서 최대 1600kg의 폭탄과 미사일을 내부에 장착할 수 있고, 무인 공격기지만 2000파운드 폭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은 전투기 수준으로 엄청납니다. 외부 무장은 최대 6곳으로 기존 무인기보다 2곳 정도 많습니다. 이는 전투기 수준의 무장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어벤저 무인기는 내부 무장창에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어서 레이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레데터 C 어벤저를 개발한 제너럴 아토믹스는 드론 제작 업체로 유명하지만 지난 15년간 레이저포 연구를 해왔으며 미 국방부에 150kW 액체 레이저포를 납품하는 등 레이저포 분야에서도 미국의 다른 방산업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출력 150kW는 미 해군이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해군 함정 폰스함에 설치된 30kW급 레이저포 출력의 5배로 매우 강력합니다. 30kW의 출력도 드론을 파괴하거나 조그만 선박에 구멍을 낼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프레데터 C 어벤저의 레이저포는 한 번 충전으로 5에서 6회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운용 중인 프레데터나 MQ-9 리퍼는 탑재된 헬파이어 미사일을 모두 발사하면 재무장을 위해 기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프레데터 C 어벤저는 기지 복귀 없이 장시간 제공하면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레데터 C 어벤저는 기존 MQ-9 리퍼를 위한 지상 관제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며 2명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상 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당 가격이 약 1,500만 달러 수준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는 정말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F-35의 양산 가격으로 추정되는 1억 1천만 달러의 거의 1월 10일 수준인데, F-35의 1대의 도입 비용으로 약 9에서 10대가량의 프레데터 C 어벤저 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국내 최초 드론용 발전기 및 전동기 기술 독자 개발.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물류 현장의 스마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형 배송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드론 택배 상용화를 앞당길 발전기 및 전동기 핵심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전기전문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동력연구센터 이재영 박사팀이 한국전기연구원 자체 연구비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무인항공기에 탑재되는 축방향 자속 영구자석 발전기 및 전동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했다. 택배용 드론이나 플라잉카와 같은 무인 항공기는 사람들이 많은 도심 위를 날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은 기존의 엔진 구동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반면 배터리 중심의 순수 전기 추진 무인 항공기는 조용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비행시간이 30분 내외로 매우 짧다. 따라서 엔진과 전기 추진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무인 항공기는 순수 엔진 구동에 비해 작은 엔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낮은 고도에서는 순수 배터리로 구동하다가 충전이 필요하면 높은 고도에서 엔진을 작동하는 방식으로 지상에서 체감하는 소음을 확실히 저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엔진이 보유한 소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도 보다 많은 화물 혹은 승객을 장거리로 운송할 수 있다. 이번 KERI의 기술은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에서 엔진과 배터리 그리고 프로펠러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발전기와 전동기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성과다. 하이브리드형은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활용하는 발전기와 전동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고 항공기 특성상 최대한 가벼우면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어야 더 무거운 물품을 가지고 하늘을 오랜 시간 멀리 날아갈 수 있다. KERI 연구팀은 많은 노력 끝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높은 수준의 비출력과 온도 안정성을 자랑하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현재 KERI 발전기가 구현하는 출력은 5kW로 기존 배터리 중심의 순수 전기 추진 무인 항공기와 비교를 한다면 30분 이내의 운영시간을 약 2시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개발 기술은 다가올 비대면 시대를 위한 장거리 드론 택배로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섬이나 험난한 지역에 빠른 물품 배송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약을 뿌리는 드론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전기자전거나 가정 및 공장의 소형 발전기로도 활용 가능하다. 무엇보다 최근 주목받는 드론 산업의 열풍에 비해 전동기와 발전기 개발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연구 책임자인 KERI 이재영 박사는 이번 성과는 무인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소음, 안정성, 고비출력 특성을 반영한 발전기 및 전동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이라며 꾸준한 연구를 통해 사람이 탈 수 있는 수준의 100kW급 발전기를 3년 이내에 개발해 우리나라가 플라잉카 산업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기술에 관심 있는 수요업체를 발굴해 드론용 발전기 및 전동기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축방향 발전기 및 전동기 외에도 대량 생산에 용이한 경방향 자속 발전기 및 전동기도 연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항공기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괴물 스펙 초음속 정찰기 vs 무인항공기 SR-71은 록히드 마틴이 지난 60년대 개발한 전략 정찰기다. 물론 이 명칭보다는 블랙버드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90년 퇴역할 때까지 생산된 블랙버드는 모두 32대. 블랙버드는 고도 26km에서 마하 3월 3일에 달하는 속도로 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인 항공기로 불렸다.
그런데 최근 보잉이 미 항공우주학회가 개최하는 포럼인 사이텍 기간 중 이런 SR-71을 넘어 무려 마하 5로 비행할 수 있는 선오브 블랙버드 컨셉트 모델을 발표했다고 한다. 선오브 블랙버드는 그야말로 괴물 스펙을 지니고 있다. 아버지 기억인 블랙버드의 마하 3.3을 가볍게 제칠 수 있는 마하 5에 달하는 속도 6000kmh로 비행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동력원도 제트 엔진 외에 초음속 비행을 위한 스크램제트를 곁들인다. 또 기체 바닥면은 평면으로 구성했고 변칙 형태를 지닌 델타윙을 달았다. 평평한 바닥의 경우 초음속 비행을 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를 통해 양력을 얻는 역할도 한다. 그 밖에 공기 흡입구 2개도 더해 스크램제트에 맞는 구조를 취한다. 기체를 위해서 보면 날카롭고 뾰족한 기술을 지녔다. 표면은 매끄러운 곡선. 이런 구조는 당연히 초음속 비행을 할 때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단열 압축을 통해 기체 가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보잉은 지난 2004년 시험기 X-43으로 이미 마하 9.68, 그러니까 12,144kmh에 달하는 속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등장한 X-51A 등을 통해 초음속 기체 설계를 위한 통합 디자인 최적화 MDD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는 선오브 블랙버드에도 반영된다. 앞서 밝혔듯 블랙버드를 개발한 곳은 록히드 마틴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록히드 시절 산하 스컹크웍스가 개발한 것이다. 이곳은 미 고등연구계획국 다퍼 지원하에 지금 진정한 블랙버드의 아들 SR-71을 개발 중이다. SR-72는 고도 3만에서 6만 미터에서 최고 속도 마하 6을 목표로 하며 2030년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륙한 다음 마하 3까지 가속하는 제트 엔진뿐 아니라 초음속 영역에서 추진력을 낼 때 유리하도록 보잉과 마찬가지로 듀얼 램제트 엔진을 곁들인 TRCC 엔진을 이용한다. 선오브 블랙버드는 SR-71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오브 블랙버드가 개발되면 기체는 SR-71과 비슷한 37m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잉과 록히드 마틴 등이 초음속 정찰기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초음속 항공기 개발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유 기업인 중국 항공우주과학공업그룹 CASIC는 탱윤을 개발 중이다. 2단식 발사를 하는 항공기지만 2단 로켓은 재사용할 수 있고 화물은 2톤, 우주비행사는 5명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1단만 사용해도 10에서 15톤을 운반할 수 있고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군사강국이 초음속 정찰기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초음속 정찰기는 고고도에서 초음속 정찰을 할 수 있어 방위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전보다 정찰 위성 성능이 높아졌고 드론 활용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초음속 정찰기는 개발은 물론 제조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 때문에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미 공군 산하 공군연구소와 항공기 제조사 크라토스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드론, 무인 항공기 기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기체는 사람이 조종하거나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추는 등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무인 항공기 방식의 장점은 낮은 운영 비용이나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조종사는 심하면 격전 중 10G가 넘는 강한 중력 가속도 압박의 블랙아웃, 그러니까 의식 상실 현상을 일으켜 그대로 추락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인 항공기가 전장터에 등장한다면 무엇보다 파일럿 생명 보호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기체의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드론을 대량 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전략적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크라토스가 개발 중인 무인 항공기 기체인 마코는 이 기업이 생산한 BQM-167A를 바탕 삼아 설계한다.
이륙할 때에는 로켓 엔진을 보조로 활용, 긴 활주로를 쓰지 않고 곧바로 이륙할 수 있다. 이륙한 다음에는 터보팬 엔진을 이용해 비행한다. 기체에는 장비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건 물론이다.